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논어의 명칭입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논어라는 명칭은 아마 일찍이 이제 있었고, 공자, 제자들이 찬집할 때부터 이거 책 이름을 뭐라 할까 하고서 논어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논어의 명칭은 예기 반기편에 이미 나와요. 그 다음 공자가와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논어는 책 이름은 일찍 나왔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 가지 명칭으로 론, 전, 기, 논어설 등으로 계속 이름이 불려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논어에 있는 문장을 인용을 할 때 론, 왈 하고 이제 뒤에 말 쓰고 왈 뒤에 말 쓰고 무슨 전, 왈 뒤에 썼는데 그것은 다 논어였다. 따라서 논어를 론, 전, 기, 논어설 등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적으로 쓰인 이후에도 논할, 어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어의 명칭을 확정지은 것은 반고의 한서 예문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반고 예문지에서 처음으로 이 논어라는 것은 어떻게 누가 썼고 그 다음에 명칭은 어땠고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제 논어의 명칭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 논은 말하다는 뜻이고 어도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논어라는 건 어록을 쓴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쉽게 하면 설명을 쓴 것이 아니고 공자와 공자 제자들의 한 말을 쓴 것이다. 따라서 어록체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나가서 어록체이기 때문에 길지 않다. 아주 좋은 말을 써놓은 것이다. 짤막짤막하다. 그러니 공부하기도 쉽고 좋은 말도 많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가 또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그 엄청난 저수를 남겼는가. 공자의 이름은 공구입니다. 자는 중리입니다. 여러분들 중리라고 쓴 것으로 봐서 공자가 몇째 아들이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논어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 인명을 보시면 자를 보면 그 사람 몇째 아들이라는 걸 대개 알 수 있어요. 그럼 공자는 이게 첫째 아들이 아니네. 둘째 아들입니다. 공자에게는 배다른 현 맹피가 있었습니다. 그 명이니까 저거죠. 첫째 아들이죠. 중리는 둘째 아들이니까 중자를 쓴 겁니다. 모든 자는 이렇게 썼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백, 중, 숙, 개. 자야 이것만 들어가면 바로 몇째 아들이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중리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흘인데 공흘 이랍니다. 혹은 줄여 그 이름 자만 따라서 숙량 이러기도 하고 붙여서 숙량흘로 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이 맹피를 낳고 부인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홀로 호라비가 됐죠. 대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혼자 어떻게 사느냐, 다시 장가를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숙량을이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그냥 혼자 살아야지 어떻게 가겠는가 그랬더니 아니 밥도 해주고 좀 보살펴줄 사람이라 해서 너희들 어떻게 사는가 해서 안징제라는 알려진 16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안징제라는 여자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 된다. 너무 나이 차이도 나고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안징제는 이 소녀가 숙량을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어른이신데 혼자 살기도 그렇다니 제가 가서 모시겠습니다 해서 스스로 원해서 시집을 갔어요. 자, 이런 너무 차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정식 혼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야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지금 야합이라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정식 혼례를 안 올린 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서로 몰래 만나가지고 몰래 무슨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안징제라는 여자분하고 이제 살게 되는데 저 안징제라는 여자가 아기를 낳고 싶고요. 그래서 니구산이라는 산에 가서 지금 곡부입니다. 곡부
여러분들 산동 곡부분만 니구산에 가서 빌었어요. 아들 좀 낳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난 것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니구산에 빌었다 해서 구자를 썼어요. 성은 고쓰니까 공구가 됐고요. 둘째 아들가 중이고 니구산에 니자까지 중니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해서 9월 28일을 공자 탄신일이라 해가지고 옛날 민국 시대부터 대만에서는 9월 28일이 교사절, 스승의 날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뭐 공자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어린 어머니 밑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홀로 스스로 해결을 하면서 자랐겠죠.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릴 때 천빈한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논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소야천 고다능비사라라고 한 것도 바로 이 공자가 어릴 때 고생했던 얘기를 대변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공자가 드디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어떻게 좀 계도하려고 나섰습니다. 근데 공자는 아시겠지만 춘추 말기에 춘추가 끝날 때 생존했었습니다. 근데 이 춘추 시기에 들어오면서 예가 붕괴되었습니다. 예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한없이 논어도 떠들고 뭐 얘기라는 책도 있고 중국의 고전에 보면 예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데 예라는 건 한마디로 형식입니다. 형식. 무엇을 생산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형식이에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많은 규범들입니다. 규범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다음에 어른은 어른답게, 그게 다 깨졌어요. 그저 뭐 예를 안 지켜도 된다.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깨졌는데 깨진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깨졌어요. 그래서 공자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겠다. 예를 회복해야 돼.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법치주의 시대가 아니고 법은 물론 있었습니다. 예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가 조용히 다 지켜지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었는데 이게 다 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거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겠다 해서 극기복례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복례를 위해서 이제 나서서 이제 세상에 나서 유세를 하고 그 많은 것들을 남기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육경은 아실 겁니다. 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시경, 서경, 주역, 춘추, 예, 악입니다. 근데 악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수돼서 나오는 것 때문에 실제로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경, 나머지 5가지만 일일이 다 정리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 그것이 한나라 때에 들어와서 오경 제도를 두고 오경 박사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국학에서 오경을 교재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것이 더 분파되고 분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십상경으로 번졌는데 그 육경을 교재로 사용했고 제자는 3,000명이나 되었고 그중에 72명의 수제자가 있다 해서 사기, 공자가어, 뭐 공자 제자도 등등의 이제 72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자에 대한 얘기는 사기, 공자, 세가와 그다음에 중리, 제자열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숙이 위조했다는 공자가어에도 공자가어는 뭐 공자의 일대기, 일생, 공자의 언론 등을 모두 기록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공자세가 사마천에 쓰면서 공자세가를 썼고 그래서 제자들만은 다 모아서 열전을 썼는데 자 금방 보시면 이제 공자는 세가라고 돼 있죠. 세가는 적어도 공후백자남의 제후를 한 사람만 세가에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사기는 본기, 세가, 전 그런데 공자를 세가에 넣은 것은 공자가 비록 벼슬은 하지 않았지만 공이나 제후들 못지않은 그런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해서 사마천 판단에 의해서 세가에 올려서 기록했던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공자의 학통은 당연히 육아입니다. 육아인데 육아에서는 여러분들 쭉 입에 닳도록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8대 성인. 8대 성인. 육아에서 쭉 내려온 8명의 성인. 자, 그럼 누구냐? 다 아시다시피 요, 순, 우, 탕, 문왕,
우왕. 자, 여기까지는 모두가 뭐예요? 개국 군주죠. 물론 우부터는 이제 정식 왕조가 되는데 하나라 첫 임금. 그다음 탕, 은나라 첫 임금. 그다음에 문왕은 묶어서 되게 문무 그런데 문왕은 희창, 무왕은 희발 때 들어와서 이제 은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유명한 이제 임금입니다. 희발. 그다음에 무왕의 아들이었던 주공단. 주공은 뭐 이 중국 그 문물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주공. 그다음에 공자까지가 이제 8명의 이제 그 대성이다, 성인이다 해서 하고, 그다음에 성인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아에서 그래도 성인의 경지에 들지 않느냐 해서 맹자를 아성이라고 붙여서 이제 그 육아의 정통을 이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공자가 죽은 이후에는 아들 리가 있습니다. 자어입니다. 그다음에 손자 공급이 있습니다. 이는 자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이 육아들이 끊어지지 않고 정리되어서 한나라 때 다시 꽃을 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논에 나오는 것도 요순우탕 문무주공을 그냥 있는 대로 공자는 칭찬을 하고 받들고 그들의 남긴 모든 사상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들이 한 정치는 전부 왕도 정치라고 합니다. 왕도 정치. 그래서 그 왕조 정치를 이어받고 복원시켜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자이기 때문에 이 흘러가면 대강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